나마스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 시간에 우리가 했던 수업들 보면은 이어서 차크라를 개발시키는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라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물라다라 차크라로부터 우리 요가의 꾼달리니 요가의 핵심적인 목표는 차크라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물라다라 차크라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스와티타나 차크라부터 시작해서 사스라 차크라까지의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보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매일 하고 있는 아사나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그림에 보면 물라다라 차크라는 이렇게 나무가 내려와서 뿌리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스와티타나 차크라는 배꼽,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단전, 단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단전 아래쪽에 있는 배꼽하고 명치하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음양의 태극이라 그러는데 태극의 모양과 원을 그리는 에너지들로서 내 몸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는 스와티타나 차크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빠묵다사나라 그러기도 하고 빠당쿠시타나 아사나라 그러기도 하는데, 가스백이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마자세라 그러죠. 이렇게 서가지고 에너지를 쭉 끌어당기는 행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워서 하는 행법하고 그 다음에 서서 하는 행법을 해볼 건데요. 먼저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스와티타나 차크라를 자극하는 방법은 바로 파스치모타나 아사나입니다. 정굴체위죠. 서서 하는 정굴체위가 빠다 하스타사나라 그러는데요. 손을 빠다, 손을 하스타, 손을 빠다, 발 옆에다가 갖다 댄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발의 왜곡을 방지하고 최대한 스와티타나 차크라에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포즈 살라바아사나도 좀 더 많이 들어올리면 마니푸라 차크라도 자극을 받고요. 좀 적게 들어올리면 아래쪽에 있는 스와티타나 차크라에 상체를 들어올려서 행하는 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이 요가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숨 마시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옆으로 많이 이렇게 보면 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을 당겨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체 가볍게 돌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많이 당기지 않고 무릎을 살짝 당겨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이마가 다 뚫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아래쪽으로 힘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워 슈프타 바타코나사나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손을 내려서 숨을 마시고 아랫배 골반 기접으로 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 가지고도 바타코나사나 이 두 동작을만 가지고도 이 아래쪽을 개발시키고, 그렇게 누워서 호흡을 가볍게 깊게 들어 마셔서 스와티타나 차크라를 자극하는 행법이 되는데요. 특히 난소나 생리불통이나 그 다음에 남성들은 주로 고환이라 그러죠. 주로 꼬리뼈가 많이 삐뚤어져요. 남성들은요. 이게 앉아있는 자세가 이게 힙을 이렇게 우리가 쪼그리고 앉았을 때 튀어나오는 이 뼈를 자골이라 그러는데,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뼈를요. 이 자골뼈를 앉을 때는 바닥에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앉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를 띠죠. 이렇게 자골이 바닥에 닿고 꼬리뼈가 여기 있으면은 이 꼬리뼈를 바닥에 깔고 있지 않는 상태로 앉아주는 자법이 좋은데요. 많은 남성들이나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들이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 많이 돼요. 그러면은 꼬리뼈를 늘 누르고 앉아있는 습관들이 돼요. 그러면 꼬리뼈가 삐뚤어져요. 꼬리뼈가 삐뚤어지면 남성들은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성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보면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성들은 주로 낭심, 이 안으로 이렇게 쫙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처럼 아랫배가 우리하다게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오심이라 그러는데 심장이 꽁탕꽁탕 뛰고 긴장이 돼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성들은 이게 생리통이죠. 주로 이 난소 쪽으로 문제가 오면서 생리통이 일어나고 생리불통이 일어난다면은 꼬리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청골과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자극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버릭을 응집뼈 밑에다 받쳐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타코나 아사나를 통해서 이 꼬리뼈를 수정하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옆으로 눕게 되면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동작의 핵심 포인트들은 무릎을 꼭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힙을 들어 올리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정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누워서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그 30년 전이죠. 처음 공부할 때 꼬리뼈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꼬리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체들이 좀 전에 내가 나열했던 그거보다 더 많은 정체들이 있는데요.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꼬리뼈를 하루에 한 번씩만 바늘 놓고 국 찌르면은 한 달 안으로 사람이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은 우리 한글로 순수국어로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밑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성하강이라 그러는데 배꼽 아래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마나바유라 해서 불의 기운들이 배꼽에 존재해요. 그리고 명치 위쪽은 카파라 그러죠. 그죠? 물이 머리 쪽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물은 위에 있어야 되고 불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물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불은 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기능을 가져요. 신경적인 어떤 조직에 있어가지고도 불은 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물은 폭포처럼 아래로 떨어지고 이걸 이렇게 물이 위로 가고 불이 아래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살람바 시르시아사나 요가 아사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구나무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있던 물은 머리 쪽으로 가슴 쪽으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불은 위로 타오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서주면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물구나무를 써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에 물이 아래쪽에 불이 존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머리는 냉철하고 차갑고 아래쪽은 뜨거워서 소화를 시키고 삭히고 순환시키고 녹일 수 있는 기능들이 완벽해져서 그래서 요가 아사나의 왕은 살람바 시르시 아사나 물구나무 서기가 요가 아사나의 왕이라 그러죠. 뭐 거기에 비례되는 똑같은 동작이 억지로 서기 일반인들이 하기 쉬운 사르방가 아사나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가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불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꼬리뼈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초신경, 우리 미주신경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자극을 받아서 불의 기운을 위로 올라가니까 머릿속이 뜨거워지면 번잡해지고 우리 오심이라 그러죠. 무릎 뒤쪽이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두려움이 있으면은 무릎 뒤쪽이 조마조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꼬리뼈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붙여 가지고 힙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 극점까지는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극점마다 쭉 뻗어 올리면은 힙이 양쪽으로 청골이 딱 닦이면서 꼬리뼈를 밖으로 탁 밀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딱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가져와서 내 꼬리뼈에 손을 대고 내가 딱 들어 올릴 때 느껴보면 또또똑 하고 꼬리뼈가 수정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 해보면은 이 꼬리뼈가 잘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운동을 통해서 꼬리뼈를 밀어내는 동작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작은 물라다라 차크라도 자극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청골 중심인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작 중에서 스와히타나 차크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스치모타나 아사나죠. 초보자들은 발끝을 이렇게 사실은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자누시레시 아사나입니다. 두 발을 다 내려가려고 하면은 무릎 뒤쪽이 많이 아파요. 경험하시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안 내려가려고 양쪽 무릎이 다 잡으면은 고통이 2배예요. 근데 한 발을 구부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좀 쉬워요. 한쪽만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를 완성이 되어져서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자극하면은 가장 이상형이겠지만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권해드리는 동작들이 자누 무릎에 시러시 머리를 갖다 대기입니다.
근데 이제 파스치모토나 아사나도 마찬가지고 자누시르시 아사나도 마찬가지고 상체를 정굴 하거나 요가의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하체를 움직이는 동작이 있고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은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내 몸에는 목뼈 7개, 흉추라 그러죠. 등뼈 12개, 요추라 그러는 허리뼈 5개, 천골 5개 뼈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꼬리뼈는 3개에서 많은 사람들 7개까지 있지만 보통 5개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인체의 뼈는 꼬리뼈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 32개에서 35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관식 문제에도 시험 볼 때 옛날에 나왔죠. 그 문제들은 제가 내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실 때 그래서 이 꼬리뼈를 척추를 어떻게 수정하고 잘 만들 수 있냐면은 파스치모토나 아사나를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잘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초보자들에게는 이 스와티타나 차크라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자누시르시 아사나를 먼저 공부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누시르시 아사나를 하면은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열게 되는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추 5개, 등뼈 12개, 목뼈 7개 중에서 앞으로 숙일 때, 뒤로 넘길 때 작용하는 뼈는 요추를 비교하자면 1번하고 5번이 주로 앞으로 숙이고 뒤로 넘길 때 자극을 받아요. 그 다음에 기울일 때 자극을 주로 많이 받는 주 일을 하는 것이 2번, 4번. 그 다음에 비틀을 때, 양쪽으로 잡고 비틀어 줄 때 작용하는 것이 주로 3번이에요. 그것처럼 등뼈도 마찬가지고 목뼈도 마찬가지겠죠. 중간에 있는 뼈는 주로 비틀어 주는 걸로, 맨 위에 맨 아래쪽에 있는 건 앞으로 뒤로 넘기는 거고, 그 외에 중간에 있는 것은 기울어 주는 걸로서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누시르시 아사나를 앞으로 숙이고 올라올 때도 사실은 이걸 잘 하시면은 내 몸에 있는 32개에서 35개의 척추를 동시에 정굴과 후굴을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은 아사나를 좀 더 섬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도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되고 나면은 그 내용들에서 이런 어떤 섬세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한 동작 한 동작을 이야기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자누시르시 아사나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서 내려간 상태에서 발끝을 먼저 잡고 척추를 정렬하고 배가 내려가며 요추 5, 4, 3, 2, 1 흉추 12, 11, 19, 8, 7, 6, 5 목뼈 7번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정수리를 발끝 쪽으로 쭉 밀어낸다는 동작으로 해서 척추를 열어줍니다. 올라올 때는 가볍게 고개를 들고 목을 말며 목 1, 2, 3, 4, 5, 6, 7 등뼈 1, 2, 3, 4, 5, 6, 7, 8, 9, 10, 11 발 뒷굽을 들어서 발끝을 잡고 있는 상태까지는 12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열어서 꼬리뼈 천골 꼬리뼈 요추 5번까지 해서 아래쪽까지 확장시켜주고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이어집니다. 예. 앞으로 숙이고 일어나는 동작들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앞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말아서 웨이브라 그러죠. 말아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요추, 천추, 꼬리뼈까지 완전히 펴서 내려오는 동작을 취해주면은 훨씬 더 동작이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사나를 유튜브나 할 때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때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동작을 통해서 척추가 머리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척추를 통해 척추 구멍을 통해서 양쪽으로 신경이 다 빠져나가서 심장도 뛰게 하고 요추 4번, 3번, 5번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이 그 뼈에서 빠져나와서 흉추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심장을 뛰게 해요. 그래서 그 신경이 잘못하게 눌러지거나 압박을 받으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척추를 반듯하게 요가에서는 메루단다라 그러고 척추에 흐르는 에너지관을 슈슌나디라 그러는데 척추의 밸런스들을 잘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바로 파스치모토나 아사나입니다. 파스치모토나 아사나를 동작을 할 때는 많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발끝 엄지발가락을 말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권장하는데요. 이것은 안쪽 복숭아뼈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을 말아졌을 때 가장 강력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발 뒤꿈을 들었다가 척추를 펴고 숨 마시고 내려갑니다. 배가 내려가고 가슴이 내려가고,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이렇게 힙을 좌우로 왔다 갔다 척추를 움직여서 가볍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팔 뒤꿈을 높게 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동작을 완전히 취하고 난 뒤에 턱이 쇄골에 닿는 잘란드라 반다, 한갈약근 조음이 물라반다, 배를 홀쭉하게 당기는 우디아나 반다를 꼭 이 빠시모타나 아사나를 취하면서 빠시모타나 무드라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앞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처럼 가슴에는 프라나바유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배꼽에는 사마나바유, 배꼽 아래쪽에는 아파나바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우다나바유, 머리 쪽에는 그 다음에 몸을 주위로 뷰하는 비아나바유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빠시모타나아사나를 딱 취하고 있으면은 가슴이 압박받다 보니까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게 돼요. 얼굴 쪽으로 우다나바유도 작용하고 가슴에 있는 프라나바유가 위로 올라와서 얼굴을 상기시키거든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겨서 그 상기시키는 것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잘란드라 반다라 그럽니다.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게 눈으로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다. 그래서 잘라, 그물처럼 촘촘하게 반다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들을 못 빠져나가도록 항문간략근, 생식기간략근, 요도간략근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잡아주는 것을 물라반다라 그러죠. 항문간략근, 생식기간략근, 요도간략근을 조아주는 사졸리무드라 물라반다를 취함으로써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파나바유를 타이틀 해주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프라나바유와 우다나바유를 타이틀 해주면은 이 위로 올라가던 것들이 탁 막히면은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마나바유에서 둘이 딱 부닥치면은 파이어, 아그니, 불이 일어납니다. 사마나바유가 뜨거워져요. 빠시모타나아사나를 탁 취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게 배가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동작들을 취해서 느끼는 분들이 잘 없을 거고요. 복직근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코어 운동을 해보시면은 막 한 억수로 힘들게 100개씩 200개씩 해보면은 끝나고 나면 여기가 확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마나바유가 불이 일어나는 느낌인데 이게 바로 소화의 불이며 여러분 체온을 유지해주고 여러분에게 행동과 열정을 만들어 드리는 힘이기도 하죠. 여기를 이렇게 배를 홀쭉하게 당겨서 이 뜨거운 사마나바유 불의 기운을 아그니를 갖다가 홀쭉하게 당겨가지고 아래로 딱 눌러가지고 잠자고 있는 군달리니를 깨우면은 뱀이 해초리를 맞은 것처럼, 숲속에 있는 뱀이 해초리를 맞은 것처럼 쫙 뻗는다 그러는데요. 코일처럼 감겨있는 군달리니가 꼬리뼈 아래쪽에서 슈슌나디로 상승해서 사하스라 차크라로 쫙 올라가면서 몸에 있는 차크라를 띵띵띵띵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행법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말아서 발 뒤꿈을 들어서 척추를 곧게 펴서 숨 마시고 숨을 내쉬며 배가 내려가고 가슴이 내려가고 턱이 내려가서 턱을 당기며 잘란드라 반다, 관략근 조음이 물라반다, 배를 홀쭉하게 당기며 우디아나 반다. 호흡은 아주 중요한데요. 아자파자파, 내가 비자빠라내야마라 그랬죠. 내쉬는 숨은 6개, 내쉬는 숨은 12개, 들어 마시는 숨은 6개, 숨을 멈추고 있는 쿤박은 24초. 이제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그 쿤박, 숨을 완전히 내쉬고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숨을 훨씬 오랫동안 멈추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큼 멈추고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힐링, 일어나는 느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메뚜기 포즈 살라바아사나를 하는데요. 올프만이라 그러죠.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힙 옆에 손을 두고 발등을 바닥에 놓고 상체를 들어 올리며 힙에 힘을 주며 자연스럽게 천골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동작 중에서 이렇게 발을 들어서 두 손과 두 발을 들어서 스와히타나 차크라에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힘 옆에 두고 이렇게 두 발을 들어서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골 주위로 해서 에너지가 모이는 동작들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자극하고 개발하기 위한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서서 마찬가지죠. 빠츠모타 아사나를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발 각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고라 그러죠.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게 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발바닥이 수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숭아뼈 붙이고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스와히타나 차크라에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행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브라 포즈 부장가 아사나라 그러죠. 숨 마시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들고 이렇게 코브라 포즈 고개를 많이 드시는데요. 고개를 들지 않고 턱을 당깁니다. 그러는데 발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발을 붙이고 한 간략근 조고 생식기 간략근 조고 아랫배 치골이 바닥에 닿도록 눌러놓고 가슴을 활짝 열었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에너지를 눌러놓는 힘을 가지고 스와히타나 차크라 청골에 자극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잠자고 있는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깨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스와히타나 차크라는 바로 생식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력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생명의 에너지, 인간이 어떤 활발하게 살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들은 다 섹슈얼하고 하는 것들이 다들 뭐라고요? 이 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에너지 기본이 되는 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와히타나 차크라가 생식 능력을 일으키고 만드는 대표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전에 했던 이 동작들을 열심히 하시면은 생식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식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와히타나 차크라가 개발되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안정적이며 그 다음에 고요하며 몸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여러분은 얻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게 마니푸라 차크라죠. 이게 많이 설명하시는 게 이제 배꼽은 태양신경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꼽에 마니푸라 차크라가 있다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배꼽은 여러분들 인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져서 제가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죠. 64개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해줬습니까? 앞에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배꼽에서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단세포가 둘이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핵분열이 일어나죠. 8개가 되고 8개가 16개 되고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가 64개가 되고 64개가 120개 아니고요. 무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64개가 무한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64개, 64피트만 가면은 무한대로 펼쳐줄 수 있다는 것을 빌 게이츠. 맞아요.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가 거부가 되는 이유는 이 64피트만까지만 부팅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무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서 MS-DOS 우리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팅을 하면 명령을 쭉쭉쭉 내려서 64피트까지 해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딱 준비만 되면은 컴퓨터가 무한대로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디스켓 명령어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부팅이 돼서 쫙 세계가 컴퓨터에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아내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에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주역에 64개만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을 다 설명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만드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는 이것을 알고는 이것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64 배꼽 개수 세포 수를 세보세요. 64개예요. 배꼽을 빼내서 배꼽에 있는 세포를 세보면 64개라고요. 배꼽 세포가. 그래서 64개에서 72,000개의 신경회로를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온몸에 쫙 퍼졌다 해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태양신경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니푸라 차크라는 배꼽하고 명치하고 이쯤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니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석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석, 힘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저 원탁 기사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있는 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가 에메랄드 성이라 그래서 이름이 뭐 붙어졌는데 그 성에는 보석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니. 그러니까 온 동네에 다 금이고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군사도 많이 키울 수 있고 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국력도 강해지고 우리 뭐 IMF 경험해 보셨죠? 일단 나라에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것처럼 돈의 상징은 마니푸라 차크라는 보석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의 상징은 우리 인체에서는 바로 췌장이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탄수화물을 지방을 젖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잉여 에너지들은 지방을 세포 속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모두 연소시켜서 태우는 일들을 하고 이 지방이 만약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지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당 떨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바로 차크라인 마니푸라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동작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은 복직근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마니푸라 차크라를 자극하는 동작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동작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동작 중에서 하나가 우시트라아사나입니다. 낙타 포즈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등 뒤에서 발 뒤꿈을 잡아서 이렇게 뻗어내는 동작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 주위를 자극하는 동작들이 있고요. 또 한 동작은 이렇게 잡아서 턱을 당겨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들이 있죠. 마니푸라 차크라입니다. 발을 밑으로 무릎이 낮고 상체가 높으면 아래쪽인 스와히타나 차크라가 자극을 많이 받고요. 발을 들어서 윗배가 바닥에 닿으면 마니푸라 차크라가 확실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활포즈 다주라스 할 때 내가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위에 쪽을 자극 주면서 하시는 분이 잘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발 각도와 머리 각도가 45도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중에서 마니푸라 차크라를 자극하는 동작은 바로 요추 3번을 자극할 수 있는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죠. 비틀기예요. 여러분이 가장 수업 시간에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뭐 시간적인 지면이 많으면은 사실은 이런 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 하나 해드리면은 이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만 가지고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틀기를 하는데 비틀기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은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 무릎을 들어서 힙을 들어서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비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게 가장 초급적인 비틀어주는 동작이죠. 앉아서 비틀기, 누워서도 비틀기도 있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비틀기의 초급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비틀어주는 동작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비틀어주는데요. 이 비틀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깨가 정면에 있고 골반을 가동 범위를 죽여서 못 움직이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렇게 비틀어서 어깨의 각도가 아까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일직선이 정면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밀어내면은 어깨가 정면에서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비틀어주는 동작들을 발전하면 이제 한 발을 구부려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비틀어주는 동작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비틀어주는 동작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등 뒤로 잡으면, 이미 잡으면은 어깨가 90도죠. 그 다음에 회전하게 되면은 120도, 130도, 140도. 이렇게 좌우 비틀어서 어깨를 비틀면 골반을 잡고 있고 어깨를 비틀어주면 그 힘의 중심은 모두 다 마니푸라 차크라에 집중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세투 반다아사나라 그러는데요. 손을 등 뒤로 짚어서 힙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 있죠. 이런 동작들도 마찬가지로 마니푸라 차크라에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 동작이며 앞에도 해봤지만 메뚜기 포즈 올프만 완전히 발이
넘어가는 동작들을 통해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로 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유라 아사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바닥에 놓고 하는 공작 포즈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나타 차크라죠. 하트. 이렇게 몸으로 쫙 에너지를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크라를 이야기하고 꿍달리니를 이야기하고 에너지가 각성이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레이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아사나는 실질적으로 그 아사나를 정확하게만 하면은 내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가 다 개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들을 할 때마다 어디에 자극을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